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온라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손정일 교수의 온라인 마케팅 채널별 활용 실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손정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저는 진행자 이정은입니다. 오늘의 특강 연사는 손정일 교수님이십니다. 손정일 교수님은 주식회사 뉴미디어 대표님이시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컨설턴트, 6차 산업 관광두레 컨설턴트, 창업진흥원 벤처협회 창업 멘토로 계십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손정일 교수의 온라인 마케팅 채널별 활용 실무 특강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저는 손정일이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 활용 실무에 대해서 전달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30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세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현황이라든가 채널별로 각각의 특징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혹시 뭐 개별로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마케팅 표현할 때 이런 그림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이제 남녀 간의 관계를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표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 남자 여자가 있으면 마케팅이라는 건 어쨌든 공급자, 소비자,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우리 제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려가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표현에도 좀 직접적인 게 있고 간접적인 게 있겠죠. 광고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거 사세요. 우리 거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고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로 보면 약간은 스토킹에 가깝습니다. 광고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홍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여자 이렇게 바뀌었죠. 어떤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한테 야 저기 제품이 괜찮다고 하더라. 한번 사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계속 표현하다 보면 나중에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이제 바뀝니다. 소비자가 당신 참 좋아. 당신 회사 아이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샀다. 그리고 내 친구도 데려왔다. 그걸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그러죠.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오는 거기까지 가는 게 온라인 마케팅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굴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타겟이 있을 거고 그 타겟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통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잘 선정해서 우리 컨텐츠, 우리 이야기 스토리를 잘 풀어냈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죠. 자, 온라인 쪽만 본다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네이버 다음 이런 검색 채널이 있을 거고요. 물론 구글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는 이런 SNS 채널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TV 같은 영상 채널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컨텐츠의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사진과 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게 두 개 합쳐지면서 모바일이 최적화된 뭐 카드 뉴스라든가 이런 방식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동영상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약간 라이브죠. 똑같은 영상인데 시간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방송하는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유튜브는 물론이고 뭐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밴드, 그다음에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다 라이브가 됩니다. 그것도 몇 시간씩. 그러니까 방송국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누구든지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우리를 경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재구매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예전에는 메일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문자나 아니면 이런 SNS, 카톡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채널이 있어요. 뭐 정답은 없는데요. 대략 구분해 보면 일단 요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카탈로그죠. 어쨌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이제 그 카탈로그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간단하게는 네이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지도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홈페이지, 뭐 쇼핑몰, 어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우리 소개하는 메인 채널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 메인 채널을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또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오프라인 가게 열면 뭐 좋은 몫에 있으면 알아서 오겠지만 또 여기저기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검색,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오는 채널이 있고 또 하나는 네트워킹해서 찾아오는 채널이 있어요. 자, 검색은 뭐 네이버 서비스만 기준으로 해도 한 10가지 정도 채널이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 뉴스 뭐 등등. 그리고 SNS를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 뭐 밴드. 국내는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가 되든지 어쨌든 우리 걸 막 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험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고객 관리를 하겠죠. 요즘은 고객 관리 채널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아주 전문적인 CRM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관리 채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무료로 쓰는 것도 많죠. 뭐 카톡이 대표적이고 네이버에 있는 톡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자동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정도가 되고요. 요것도 각각씩 하나씩만 쭉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인 현황만 소개해 볼게요. 채널별로 소개하기 전에 요거 고객이 우리를 찾아오는 또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일 때는 우리 브랜드를 노출을 해놔야 돼요. 검색이든 SNS든 최소한 우리 브랜드가 뭐 ABC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ABC 쳤을 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그런 유저 컨텐츠, 사용자 컨텐츠를 쌓아놔야 되고요. 내가 하든지 우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걸 올려줘야 되겠죠. 뭐 그게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검색인데 검색이나 SNS 채널인데 우리 브랜드는 사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조금 규모 있는 회사야 다 알죠. 유명한 사람들 다 알죠. 이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업체나 중소기업은 아직은 브랜드가 없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하고 같은 거죠. 자, 이건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을 때이고 최소한 어딘가에서 듣고 검색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1단계라면 2단계는 이걸 조금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키워드, 태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길목이죠, 길목. 그런 길목을 잘 찾아가지고 우리 컨텐츠를 역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장해서 노출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 사람들 아까 푸시한다 그랬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컨티뉴라는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때 처음 봤거든요. 면세점에 있는 공항 면세점인데 이런 브랜드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면세점 그러면 대략 알만한 브랜드가 들어와 있잖아요. 뭐 명품 계열이라든가. 근데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궁금했습니다. 거기다 슬로건이 이렇게 가방이 된 자동차라는 슬로건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공급자가 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궁금하면 아마도 그죠? 이렇게 딱 꺼내서 검색을 했을 겁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검색도 쇼핑도 SNS에도. 자,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브랜드를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냥 핸드폰 놨을 거예요. 그죠? 더 이상 궁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홈쇼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좀 TV 광고 이런 걸 할 때도 일단 이렇게 바이러를 뿌려 놓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야지 2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명품관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아까 가방이 된 자동차라는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아주 고급 자동차 있죠. 고급 자동차 이제 폐차할 때 그 자동차 시트가 다 가죽이잖아요. 고급 가죽. 그걸 가져와서 리사이클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가방으로. 근데 거기 이제 그냥 리사이클 제품, 뭐 친환경 제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거예요. 품질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가격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후기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품질도 좋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 디자인이 좋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구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소비자라면. 2단계는 뭐냐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플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주차 어플 이런 키워드로 막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검색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소비자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주차 어플 이렇게 검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특정 지역에 가요. 뭐 충정로면 충정로, 평일 주차, 주말 주차, 저렴한 주차. 이렇게 이제 세부. 아직 우리 브랜드를 모르기 때문에 브랜드 관련된 대표 말고 세부적인 키워드까지 작업을 해 두는 겁니다. 검색이나 SNS는 그걸 태그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2단계까지 왔으면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단계 온 사람들 딱 관리하는 거죠. 2번, 3번 보내고 이번에 우리한테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든지 당신한테 어울릴 만한 제품이 있든지 그런 걸 계속 보내서 결국 구매로 이렇게 유도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니까 이제 그때는 최종 브랜딩까지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4가지 채널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잖아요. 그러면 각각 채널별로 몇 가지씩 해서 한 10 몇 가지 정도의 채널들이 있는데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그냥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광고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10 몇 가지 정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먼저 메인 채널은 홈페이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홈페이지나 쇼핑몰 우리를 소개하는. 근데 그 홈페이지도 공짜부터 뭐 수천만 원짜리까지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여건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갖춘 뭐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작은 업체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에 하는 게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특히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네이버에 있는 지도, 뭐 스마트 플레이스 이게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구글 다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를 어디선가 들어봤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했다. 했을 때 업체 정보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발전해서 최근에는 이제 통계 기능까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거의 홈페이지 역할을 다 할 수도 있어요. 메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럴듯하게 우리를 표현한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하나 있는 게 좋죠. 이것도 공짜부터 역시 아주 비싸게 있습니다. 뭐 글로벌하게 많이 쓰는 건 여기 있는 윅스라든가 워드프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다 공짜입니다. 네이버에서 무료 홈페이지라고 해도 공짜고요. 네이버 자체에 무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두라는 구글, 다음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짜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때 공짜라는 거예요. 이걸 플랫폼 자체, 서비스 자체는 무료로 주는데 내가 못하면 또 누군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 자체는 공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제라든가 상품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쇼핑몰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 하고 나중에 이제 확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뭐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일단은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쿠팡 뭐 이런 데도 다 오픈마켓도 다 나의 샵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렇게 구축하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자사몰이라고 그러죠. 내 DB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사몰도 뭐 카페24나 고도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쇼핑은 쇼핑몰 가서 해야 된다라는 그 소비자 개념이 좀 강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가 않대요. 뭐 그냥 저도 그냥 기사를 본 겁니다. 제가 뭐 가본 건 아니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제 기능이 다 있는데 굳이 뭐 쇼핑몰에 접속해서 그걸 구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SNS에 쇼핑 기능이 요즘 다 붙어 있습니다. 네이버도 최근에 오픈한 블로그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에 네이버 페이를 이제 연동한 거죠. 블로그 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NS 웬만한 데는 다 결제 기능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 인스타나 이런 거는 국내는 아직 바로 결제는 안 되지만 연동해서 결제도 가능합니다.
몇 년 지나면 소비자가 좀 바뀔 거예요. 우리도.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부터도 특정 쇼핑몰 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는 이제 포털 비중이 높지만 뭐 SNS나 주변에서 누가 팔면은 어차피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으면 그걸 뭐 꼭 쇼핑몰에 가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직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지나면 아마 쇼핑몰과 이런 SNS 구분이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홍보 채널에서 검색 채널과 SNS를 또 한 번씩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아까 10가지 정도의 검색 채널이 있다 그랬죠. 블로그, 카페, 지식인, 뉴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일단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정보나 이런 거 볼 때는 뉴스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뉴스는 대부분 정보를 보러 가는 거지 뭘 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목적성이 있는 어떤 검색일 때는 이 블로그를 제일 많이 봐요.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검색 마케팅 할 때 블로그 먼저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고객이 제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되게 많잖아요. 네이버 다음 구글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직접 설치하는 뭐 그런 블로그도 많은데 국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고객이 제일 많은 데는 단연 네이버입니다. 검색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보통 시작을 하죠. 자, 여기는 네이버는 중요한 거 이거 빨간 거 2개 되어 있는 뭘 검색했느냐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한테 뭘 검색해서 오는지 아까 길목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하나는 상위 노출. 저 뒤에 있으면 아무도 안 보죠. 고객이 어디로 올지 모르고 내가 뭘 말할지 모르면 사실 비효율적이죠. 의외로 많은 작은 업체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 두 번째는 카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맘카페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그게 카페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조금 올드한 플랫폼이죠.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블로그보다 먼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아이템에서는 이 카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맘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뭘 뿌려놨어요. 조금 느리네요. 자, 예를 들면 저기 운정 신도시 카페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막 올려놨어요.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밀키트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밀키트 상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누르면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가서 구매하라. 그렇게 이제 광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참 광고하기 좋은 게 잘 모니터링을 잘 안 해서 예전에는 이런 거 다 잘렸어요. 올리면. 근데 최근에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아이템이 잘 맞다면 카페 쪽이 잘 맞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 하나로마트인데 작년에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컨설팅을 좀 진행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전국 전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제일 나을까 판단해 보면 카페가 제일 잘 맞아요. 아니면 최근에 당근마켓 같은 거 지역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템에 따라서 채널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 같은 거 지식인도 오래됐고 이거 요즘 누가 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하는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토리 기반으로 뭔가 표현해야 된다든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좀 비싸거나 뭐 내 몸에 손대거나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한다 그러죠. 고관여 제품들, 소비자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제품들은 여전히 물어봅니다. 홈페이지 가면 다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창업하는 거요. 이거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몇 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무나 무턱대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뻔히 아는 답이지만 또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누가 답변을 해주는데 사실 이분들은 대부분 공급자들이거든요. 회사에 답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이걸 믿어요. 그래서 그런 업종이나 아이템은 또 지식인도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채널. 예전에는 이게 되게 비쌌거든요. 실제로. 뭐 오프라인 신문에 이렇게 뭐 뉴스 내고 뭐 기자를 섭외해서 이렇게 기사글이 만들고 이게 되게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뉴스에 나가는 걸 되게 큰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 제대로 된 뉴스 가치는 그게 맞죠. 정말 뉴스거리가 돼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홍보성 기사입니다.
보도 자료죠, 보도 자료. 우리 거 이번에 여러 신제품 나왔으니까 우리 거 보도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오프라인 신문 안 봅니다, 그렇죠? 뭐 조선일보냐 어디냐 이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대부분 뉴스 네이버 들어가서 보지. 그게 뭐 어느 신문사냐 이런 걸 체크하면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노출이 됐냐 안 됐냐 이 정도는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뭐가 좋으냐면 일단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한 1,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두 번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광고거든요. 여기는 이제 모 업체인데 여기 현악기 이렇게 첼로라든가 바이올린 이런 걸만 진짜 고부가가 그 관여 제품이죠. 비싸고. 그래서 이분이 막 인스타로 이런 걸로 막 광고를 해요. 요즘 그게 유행이니까. 근데 사실 몇백 몇천짜리가 그걸로 팔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사를 한번 내보내고 나니까 그 기사를 본 사람이 이분의 인스타로 가서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채널들과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 내가 지금부터 블로그,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구독자, 팔로우 늘려서 상위 노출해서 성과 낸다는 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독하신 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맡기죠. 나보다 먼저 해서 잘하는 사람들. 흔히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잖아요. 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너무 비싸고요. 이제 보통 대행사에서 연결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저가형이죠, 저가형. 보편적인. 국내 온라인 대행사의 절반 이상은 아마 이거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가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면 좋지만 이제 나도 하고 옆집도 하고 그 옆집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투자 대비를 따져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대행사를 쓰더라도. 자, 이번에는 SNS 채널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최근에 가장 많이 합니다. 그만큼 효과도 빨라요. 대신에 아무 아이템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제 인스타를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괜찮다. 똑같은 건데 인스타에서 보면은 쇼핑몰하고 똑같은 걸 거기다 올리면 아무도 안 갑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인스타 올리면 굳이 인스타 갈 이유가 없죠. 거기 있는 제품 중에 인스타에서 먹힐 만한 반응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이제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고객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소통하면 이제 성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는 타겟을 잘 고르고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출되는 기본 프로세스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브랜딩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저기는 팔로우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1년,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컨셉을 잘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페이스북은 아마 많이들 쓰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페이스북의 특징은 타겟이라는 거예요. 타겟. 왜냐하면 다 자기 얼굴 그대로 드러내고 하거든요.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는 다 본인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타겟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하죠. 우리나라 김치 광고를 일본, 미국에 똑같이 내보낼 수 있는 게 페이스북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겟팅 하려고 많이 해요. 페이스북 자체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성과 내는 건 되게 쉽지는 않고요. 이제 뭐 사람 관계로 하는 비즈니스는 괜찮고 왜냐하면 자기 얼굴로 하니까. 근데 거기다 뭐 제품을 판다 그러면 좀 쉽지 않아요. 제품은 광고를 하셔야 돼요. 광고. 아까 타겟팅이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최소 1km 반경의 나이, 성별, 언어, 관심사, 그리고 연결 관계. 얘들도 다 인공지능이니까 관심사 연결 관계를 다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km 반경은 뭐 잘 아시다시피 배달이 보통 2, 3km 반경이잖아요. 1km니까 뭐 이제 전단지를 다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특징이고 유튜브 뭐 뭐니 해도 최근에 가장 핫한 그리고 당분간
그럴 채널이죠. 근데 또 이게 핫하다고 해서 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과 면에서는 아주 더딥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앞에 거는 글만 쓰면 되는데 이거는 영상이라는 거는 찍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죠. 그리고 어설프게 하면 되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처음부터 고급 편집과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 만들어 가야 될 목표는 맞아요. 목표는 맞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팁을 좀 드리면, 그냥 단순 성과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더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아까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얘기 드린 거 있죠. 1, 2, 3단계. 그 1단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1, 2단계. 특정 키워드 쳤을 때 우리 거 나오게 하는 거. 이것도 검색이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는 그렇게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핸드폰 요즘 다 기능 좋기 때문에 30초, 1분 그냥 찍으면 돼요. 우리 현장을. 기계는 기계 돌아가는 거 찍으면 돼요. 저희가 이제 몇 개 업체를 이제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성과가 납니다. 저기 이제 방산시장이라는 곳이죠. 그 기계 돌아가는 거. 제대로 대응하면 비싸니까 그렇게 못하고 사장님들이 그냥 핸드폰 들고 찍으세요. 찍고 주면은 최소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냥 몇만 원 주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원이. 근데 방산시장에 뭐 재단, 특수인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께 상에 다 뜨는 거예요. 네이버만큼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거든요. 상이 뜨는 거는. 그래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니까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제 자꾸 편집 실력도 늘어나고 구독자도 늘어나겠죠. 자, 카카오 스토리, 밴드 이렇게 있는데 의외로 국내에서는 또 밴드를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유통 채널로, 공동 구매 채널로 이런 채널도 실제로 많이 이용해요.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제 중고나라는 업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비밀의 공구라는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인플루언서인데 거기는 PD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그 PD를 양성하는데 본인들은 이것만 해달래요. 밴드만 해달래요. 보통은 인플루언서 그러면 인스타라든가 뭐 유튜브 이런 걸 하는데 밴드만 한대요. 그래서 진짜 되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월 한 2억 정도를 벌어요. 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번다는 게 매출입니다. 매출. 뭐 이것저것 띄고 나면은 그렇게 뭐 수익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 판매를 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실 만큼 되긴 되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5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것까지는 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메인 채널을 만들었죠. 홈페이지가 되든 쇼핑몰 되든. 그럼 그걸 검색과 SNS에 각각의 채널을 이제 뿌려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고객을 카톡에 모아두든지 네이버에 모아두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CRM 요즘 많이 있어요.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거. 고객을 자동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에 딱 모아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유통 채널로서는 크라우드 펀딩, 특히 이제 제조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 생산업체들, 뭐 요즘 거의 통과 의뢰처럼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이용하세요. 어떤 큰 성과라기보다는 매출은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면 생각보다 아니면 아예 뭐 10%만 받는 그런 파격적인 상품이 아니면 의외로 그렇게 성과가 크진 않아요. 단 마케팅 폼, 소비자 조사 폼으로 많이 요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엄청나게 성장하는 내가 이런 플랫폼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들고 소비자한테 직접 파시라라는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쇼핑.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뜨는 이런 지역 마켓들. 최근에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동네 맛집하고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무료예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상인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 근데 이렇게 많이 제가 빠른 시간에 막 얘기를 했지만 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이템에 맞는 각각의 채널별로 하나씩 정도만 하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분명히 디자인도 좀 해야 되고 뭐 그것도 직원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요즘은 쉬워요. 왜 쉬우냐면 포토샵 못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뭐 미리 캔버스라든가 이런 편집 툴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툴들이 많아요.
정말 내 소스, 사진과 영상 뭐 이런 소스만 있으면 올리면 얘가 자동으로 딱 만들어주는 그런 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누구든지 그럴듯한 것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빨리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온라인 채널 활용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